오늘은 쑥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쑥은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곁에 오는 자연의 식재료인데요. 그냥 나물처럼 보이지만 예전부터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온 식재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쑥 손질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쑥을 어떻게 차로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지 건강수다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쑥 한 줌의 힘, 70대 허상에 전하는 건강수다. 봄이 오면 왜 쑥이 먼저 떠오를까? 봄이 오면 꼭 먼저 먹던 풀이 있습니다. 바로 쑥입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가 쑥입니다. 산과 들을 보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도 쑥이고요. 예전에는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집마다 쑥을 챙기곤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는 계절이 오면 당연히 먹던 봄 식재료였습니다. 어릴 때는 길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쑥인데요. 지금은 일부러 찾아야 하는 봄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쑥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봄 음식이었고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쑥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쑥이라는 식재료가 가진 의미, 쑥은 단순한 봄나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해온 식재료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약재라기보다는 밥상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던 생활 음식이었고요. 국으로도 끓이고 떡으로도 만들고 차로도 마시는 등 여러 형태로 활용되던 아주 친숙한 재료였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몸을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식재료였고요. 그만큼 쑥은 계절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자연 음식입니다. 지금도 쑥을 보면 봄이 왔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쑥은 그냥 나물이 아니라 계절을 먹는 식재료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 계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몸 상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봄은 겨울을 지나고 나서 몸이 많이 무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 일부러라도 쑥 같은 자연 식재료를 찾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노지 쑥 손질 이야기. 쑥은 그냥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노지에서 자란 쑥은 흙냄새나 이물질이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 손질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쑥을 보면 가장 먼저 길이부터 확인합니다. 너무 길고 질긴 부분은 잘라내고 부드럽고 여린 부분만 사용합니다. 쑥은 끝부분이 질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식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가운데 줄기가 너무 굵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 번 더 손질해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쑥 특유의 거친 느낌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맛이 살아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뜯어서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떡이나 요리로 만들기 때문에 손질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본 손질만 잘해도 쑥버무리나 쑥개떡 맛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쑥은 단순히 자연에서 뜯는 재료가 아니라 손질을 통해 완성도가 결정되는 아주 섬세한 봄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손질 하나가 전체 맛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쑥은 같은 쑥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태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잎이 작고 부드럽고 어떤 것은 줄기가 굵고 질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봄 초반에 나오는 쑥은 잎이 여리고 향이 부드러워서 떡이나 나물로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시기가 조금 지나면 쑥이 빠르게 자라면서 줄기가 굵어지고 식감이 거칠어집니다. 이때는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씹을 때 질긴 느낌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쑥은 언제 채취했느냐에 따라 손질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쑥을 그냥 한 번에 다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든 쑥버무리는 향은 좋았지만 식감이 고르지 않고 질긴 부분이 씹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쑥을 볼 때 길이와 줄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히 줄기가 굵은 부분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따로 정리해 주는 것이 전체 맛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또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쑥을 너무 많이 넣는 경우입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양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향이 강해져서 먹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쑥은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손질 상태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질과 준비 과정을 조금만 신경 써도 쑥 요리는 훨씬 먹기 편하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쑥 한 줌 뜯고 밭에서 강낭콩 몇 개 따다가 바로 쑥버무리 해 먹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는 빵도 참 맛있었는데 지금도 노란 빵만 보면 괜히 강낭콩 들어있나 보고 챙겨오곤 합니다. 쑥떡이 아니어도 그 시절 그 맛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도 코로 쑥향이 솔솔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원고를 글로 읽는 것보다 직접 녹음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0대가 되어도 그 기억은 참 소중하고 우리 엄마의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상 건강수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쑥 세척과 준비 과정. 손질이 끝난 쑥은 다음으로 세척 과정에 들어갑니다. 노지쑥은 흙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흐르는 물로 한번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찬물에 한번 담가 두었다가 가볍게 흔들어 씻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 살짝 담가두는 과정도 거칩니다. 여기에 식초나 소주를 아주 조금 넣어주면 더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예전부터 자연식 할 때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세척이 끝난 쑥은 물기를 너무 꽉 짜지 않고 자연스럽게 털어내는 정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야 쑥 특유의 향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쑥 버무리와 쑥개떡 이야기. 쑥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쑥 버무리와 쑥개떡입니다. 쑥 버무리는 쌀가루와 쑥을 섞어서 찌는 방식이라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반면 쑥개떡은 조금 더 단순하고 담백한 형태라 저장해서 먹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도토리 가루나 견과류를 넣으면 식감이 더 살아나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좋아집니다. 특히 쑥향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가루 배합을 조금 조절하면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쑥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쑥 버무리와 쑥개떡은 같은 재료로 만들지만 먹어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쑥 버무리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라 간식처럼 편하게 먹기 좋습니다. 반면 쑥개떡은 조금 더 단단하고 담백해서 씹는 식감이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다르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부드럽게 먹고 싶을 때는 쑥 버무리를 만들고 조금 더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때는 쑥개떡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쑥개떡은 한번 만들어두면 보관이 가능해서 시간이 없을 때 꺼내 먹기도 좋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쑥버무리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다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관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냉장 보관만 해두었는데 다음날 먹으니 식감이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쑥버무리는 먹을 만큼만 만들고 쑥개떡은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이나 주변 분들 반응도 두 가지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쑥버무리는 부드럽고 달지 않아서 부담없이 먹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쑥개떡은 씹는 맛이 있어서 오히려 더 고소하고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쑥이라도 어떤 형태로 만드냐에 따라 먹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쑥 요리를 할 때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나눠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쌀가루를 쑥 버무리 반죽 핵심 과정. 쑥 버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반죽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쑥과 쌀가루를 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물의 양과 가루의 상태에 따라 완성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먼저 건 쌀가루를 준비할 때 한번 체에 내려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가루가 뭉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전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소금은 아주 약간만 넣어주면 이게 전체 맛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맛은 최소화하고 담백한 맛을 기본으로 잡는 편입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넣어가면서 반죽 상태를 봅니다. 너무 질어지면 찜할 때 형태가 무너지고 너무 빽빽하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쑥을 넣어주면 쑥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반죽에 스며들면서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어우러집니다. 사실 처음 쑥버무리를 만들 때는 물량 조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많아도 질어지고 조금만 적어도 뻣뻣해져서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만들어 보면 느끼는 건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상태를 보면서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반죽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끼면서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쑥은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있고 색감도 더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도토리 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주는데 이건 맛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쑥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토리 가루를 넣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고 우연히 시도하면서 알게 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식 느낌으로 넣어봤는데 쑥향이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쑥 요리할 때 조금씩 활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빠지면 아쉬운 재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쌀가루만 사용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변형하면서 만들어 보니 훨씬 먹기 편한 쑥버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쑥의 기본적인 손질과 활용법 그리고 쑥버무리 반죽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쑥을 또 다른 방법으로 즐기는 방법 그리고 차로 오래 두고 마시는 방법까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상 건강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